이지은 전 대변인께서는 제가 봤을 때 정치에 소질이 없어요. 이지은 대변인이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기시감을 느꼈던 게 한 2개월 전에 있었는데 역시 박시영 TV에서 시간 없습니다. 빨리 바로 가겠습니다. 이지은 대변인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저도 이런저런 방송에서 많이 마주쳤는데 되게 겸손하시고 네 성실한 사람이 좀 밝아요 기본적으로. 네, 내란 극복 그래서. 과정에서 또 열심히 네. 또 함께 싸웠던 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네. 그런 보직을 가진 상황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일단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그냥 일단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아까 텍스트 말씀하셨는데 맥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핵심적인 그 해당 멘트는 요겁니다. 요거 자.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탁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살짝 그 부분까지 다시 좀 보면은 블루님 흐린 눈 띄지 마시고. 요거 말고 자 요겁니다.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품어줘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김민석 총리 수고했고 정말 잘했다 이런 얘기하고 하는 것도 그렇지 그럼 잘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덕담해야지. 그 전에는 민주당도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정청래 대표로 또 잘했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진짜 그 정도로 받아들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그걸 막 해석을 하는데 정청래를 직격했다 이러고 모 패널들은 정청래 너 때문에 졌어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정청래와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사도 없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자기와 정청래를 동일시하면서 그걸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분은. 좀 더 볼게요. 정청래를 직격했다 이러고 모 패널들은 정청래 너 때문에 졌어라고 한 거라고. 뭐 그거는 오버하는 얘기하는 거고. 거예요. 네, 그러더니 오늘 매부쇼에서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이 정리해 준 거니까 정청래 지도부는 이거 잘 새겨 들어야 된다. 오랜만에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말귀가 그분은 잘 알아듣잖아. 네. 무단수니까.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또 어찌 보면 정청래 네. 간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부정합니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 이제 그 되게 그분도 연기 피우시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연기 좀 피웠대. 놀랐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아주 인식이 똑같아요. 최강욱, 박시영 이 세 분이. 그리고 또 뒤에 유시민, 김어준, 정청래 뭐 이렇게 쭉 뭐 최민희 씨도 그런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그 정청래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주변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런 우리가 봤을 때 거의 최면에 가까운 인식을 가지고 선거를 치른 거야. 그러니까 이 일반 우리 민주진영의 시민들과 일반 국민들이랑 말이 안 통하는 거지. 답답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죠. 저는 걱정이 많이 돼. 계속 부추깁니다. 지난번에 장인수의 헛발질에 김어준 씨가 계속 부추기듯이 옆에서 최강욱 씨나 박시영 씨가 다시 밑밥을 다 깔아놨어. 제가 전체적인 콘텍스트를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발언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통령이 다 픽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때부터 정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엄청 욕을 했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오케이 합니다. 자 네. 실제로 이지은 대변인이 평상시에도 계속 이런 생각을 계속 유지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시영이나 뭐 최강욱 씨도 마찬가지. 계속 그 빌드업을 해왔어요 실은. 저 박시영 TV에 출연하는
예, 이지은 대변인의 말을 계속 봐왔는데 이거 빌드업 돼서 결국 튀어나온 겁니다. 이거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어요. 콘텍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좀 줄였는데 지속적으로 김민석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읽히는 멘트들이 계속 나옵니다. 최강욱 일단 뭐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러니까 정청래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당이 쪼개진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정청래 당인가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흐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은 대변인이 저는 사실은 어저께 제가 약간 좀 둔한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기자회견 보고도 저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둔하시네요. 불한 거지. 네. 대변인 하시면 안 될 분입니다. 그러면 네, 총명하셔야 됩니다, 대변인은. 그리고 근데 그쪽에서 이쪽을 공격하면 안 되지. 분란을 키우잖아, 분란을.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은 정청의 세력이고 정청에 대한 비판을 우리 쪽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결국 그렇게 하면 당이 쪼개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다 누구 발언인 거예요? 아직 섞여 있어요. 섞여 있나요? 네. 근데 뭐 세 분의 그 인식이 뭐 비슷해요.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은 발언이 또 나오죠. 그 정도로 받아들였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그걸 막 해석을 하는데 정청래를 직격했다 이러고 뭐 패널들을 정청래 너 때문에 졌어라고 한 거라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긁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옵니다. 윤석열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클로징 멘트는 이거예요. 요 시퀀스, 요 대사 흐름 컨텍스트의 마무리는 이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누구나 그거 자, 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이 앞부분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는 실패했다고 까면서 김민석 총리는 계속 좀 추켜 세우잖아요. 1년이라고 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내는 내각은 없었다. 그리고 그 전날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일요일 날 오후 한 4시쯤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한성숙 총리 내정자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1년의 성과는 오롯이 김민석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극찬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듯이 라면서 어제 발언을 다시 소환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성과 있는 총리는 없었다. 라면서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다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제 새로운 당에서의 역할이겠지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 이야기는 대통령이 여태까지 정말 꾹꾹 참고 눌러왔던 얘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당무 개입이라고 할까봐 안 했던 얘기를.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청래 소위 무리에서는 엄청나게 긁힌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 최강욱, 뭐 박시영 둘 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의중이 만약 김민석에 실려 있다라고 하면 최강욱 의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했더니 큰 사달이 날 거다. 당이 쪼개질 거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 적극적으로 김민석을 띄우고 정청래가 비판받는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더 자극을 받아서 결국 자기 아내 이야기를 실토한 겁니다. 윤석열 같다라고. 자, 콘텍스트를 봐도 이거는 더더구나 이건 용서가 안 되는 사안이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실제로 당무 개입이 되고 윤석열과 같은 레벨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가 되려면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준석을 막 거의 불법 감찰하듯이 막 괴롭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막 명태균한테 SOS 치고 그것만 했나요? 그런 일까지 벌였잖아요. 그것만 했나요? 그 뭐 사실 제가 거의 강자들만 비판하는 주의라서 아 좋습니다. 그럼 뭐 짧게 볼게요. 짧게 얘기하면 예. 짧게 얘기하면 그 당무 개입이라 하려면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정무수석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뭐 일어나지 그래요. 않는다.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당 대표 만들기 위해서 당의 제도를 뜯어고치는 시도 이런 것들. 그렇지. 그 뉴 누구야? 당원 100%로 하자고. 바꿨잖아요. 그 바꿔버렸잖아. 당원을. 그리고 뭐 자기 개파 의원들이 갑자기 연판장 돌리고 그렇지. 그러한 것들이 보통 당무 개입이라 하죠. 자, 근데 대통령이 특정 누군가를 평가한 거를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호도인 거죠. 그죠? 이게 사실 이지은 전 대변인께서는 제가 봤을 때 정치에 소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언어를 해석하고 언어를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뭔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시고 본인이 메시지를 발화할 때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톡톡 내뱉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 어제 이거 듣고 짤로 듣고 내일 그만두게 될 거라는 것도 직감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내일 날아갔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당무 개입 기억 혹시 안 나실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미 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당무 개입 탄핵 뭐 이런 얘기가 발화되고 있습니다. 퍼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대 내내 결국은 여태까지 이제 김민석 흔들기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왜냐하면 김민석이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잖아 지지율이. 더구나 송영길 있잖아. 응? 안 되면 또 송영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흔들기로 가는데 요거 우리가 절대 아니 대통령이 평가도 못합니까 지선? 사실 진짜 한번 커질 것 같아요 이거. 그 자리를 유지 못할 수도 있고 좀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원 100% 룰을 바꾼 적도 없어요. 그냥 이번에 한번 올려쳐준 것뿐이고 그다음 뭐 연판장을 돌려서 출마를 막은 적도 없고 윤석열과 비교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무석을 통해서 무슨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생각나요? 설마 아니겠죠? 라고 하는 건 본인들 어떤 본심이 나온 거고 전쟁 중에도 사실 되게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되게 미스 같아요. 이렇게 발언이 나오는 건. 그만큼 뭔가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다거나 아니면 좀 급한 상황에서 보통 그런 실수들이 나오기. 그러니까 이석연 평론가 이 양반 말 잘하네. 그러시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 쓰던 사람이에요. 잘 근데 알죠. 사실 저 이석연 평론가랑 제가 인연이 좀 있어요. 네. 이 친구라고 이 양반이 저 버클리 정치학과 나온 UC 버클리. 예. 네. 제가 UC 버클리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학생이었어요? 학생회장이었어 이 사람이 이석연 씨가. 그래서 밥도 와. 내가 자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무지하게 똘망똘망하고 똑똑하죠. 열로 똑똑한 거야. 그리고 UC 버클리 정치학과가 그게 간단한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캘리포니아의 서울대학교잖아 여기가. 근데 그때도 나 되게 좀 똑똑하다 했거든.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조만간 저희 고발뉴스에서도 한번 제가 옛날 제 학생이었으니까 네. 저는 뭐 대학원을 물론 가르쳤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하네. 최강욱 전 의원인지 아니면 박시영 대표인지 이지은 대변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이 쪼개진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한 거고 이건 거의 진심으로 뭐 얘기하던데 당 안 쪼개집니다. 당 안 쪼개져요. 왜냐하면 당을 쪼갤 정도의 힘이 있으려면 그 개파의 보스가 자기 얼굴을 걸고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정청래 대표가 누군가와 같이 이를테면 나가서 정청래 대표 얼굴 보고 이 사람들을 지역구에서 당선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비례 의석이라도 뭐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보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작든 크든 조국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조그마한 보스들인 거죠. 자기 얼굴 보고 어쨌든 간에 의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청래 대표 얼굴로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 안 쪼개집니다. 이 여기서 지금 당을 쪼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민주당은 전부 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랬죠. 음. 뭐 명천 갈등 이런 거 없다고 그냥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참고 있는 거라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집권 1년 차에 어떻게 대통령한테 대들어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지은 지금 뭐 이제 전 대변인 현재 이제 위원장이죠. 네. 지었고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좀 댓글들 올라오시는데 웰트님께서 59유로를 쏴주시면서 동시에 이지은 영무 제명 마포 위원장 자리도 내놔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목소리 높이고 계시고요. 바바리안님께서는 결국 이재명 탄핵을 위한 토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 뭐 빌더가는 거 아니냐, 그 과정에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뭐 그런 주장도 하실만 하겠죠. 지금 하는 양상이 뭐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이지훈 뭐 송영길 의원에 대한 인식도 이래요.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정청래의 책임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정청래가 잘못했다. 그리고 아니 그 대통령도 한 책임론, 사실 대통령도 책임론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좀 송영길에 대한 인식을 한번 강승윤 변호사. 전북 선거에만 묶여 있느라고 김영남도 떨어뜨리고 다른 선거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전북 선거에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겠냐. 이거는 그 송영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송영길 의원이 전북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무소속 의원인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중간에 한번 민주당에서 사무총장 명의로 그 공문도 한번 왔었는데 네. 타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하는 거는 해당행위다. 해당행위다라는 게 있었어요. 예.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대구 좌파.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도가 생기고 여기에 분쟁이 생기고 전북이 막 간당간당하고 그 상황이 송영길 의원이 김관영을 지지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걸 그렇게 부추긴 사람, 당신이 그렇게 부추겨 놓고 지금 와서 전북 때문에 다른 거 하나도 신경 못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진 거 아니야. 그거는 정청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이 그 말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잘못했기 때문에 호남인들이 분노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돈 봉투를 나눠주는 거를 아니요. 다 나왔고 근데 이게 그다음에 지금 임원택을 거듭했어야죠. 임원택 아니죠. 왜냐하면 이원택도 대리 결제한 흔적이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똑같이 수사받고 있는데. 인식이 저 모양이니까 그건 이게 뭐 판세를 읽는 눈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그냥 짧게 터치했습니다만 평택을이 그 난장판이 날 것 같으면 공천을 안 하든가요.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두들겨 맞든가요. 차라리 했으면은 책임을 지든가요. 그렇죠. 네? 부산 북갑의 전재수 그 당선인께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게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면 미리 선수를 좀 찾든가요.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부산시장 그리고 도전한 마지막까지 사실 청와대랑 이렇게 그 대결하는 양상으로 하정우를 빼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국민들 피로감이 누적이 됐어요. 울산의 진보당과의 단일화 이슈가 있고 경남의 진보당과의 단일화 이슈가 있었던 것은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 구도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앙당에서. 근데 당대표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강수영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전북에서 떨어지면 자기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니까 거기로 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컨트롤 타이가 왜 있어요? 다 각 지역구마다 선대위에서 알아서 할 거면. 전태진은 자기 전략공천 영입 1호야. 네. 졌잖아요. 졌잖아. 네. 의석을 잃었어요. 뭐 국힘 제로니 뭐 내란 청산이니 이 구호를 내걸었는데 의석을 잃었다고요. 13석에서 줄었어요. 9석인가요? 네. 아니 이번에 보궐선거를 마이너스 4시야. 보궐선거를 통해서 한동훈 들어왔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석 늘었죠. 아니 판세를 전혀 못 읽잖아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이준숙이랑 또 누구야 김태규? 김태규 들어왔잖아요. 네. 그 친구도 이제 과방이나 그런 데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사실은 시끄러지죠. 시끄러워요. 그러면 기자들은 기사 안 쓸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가 뭔가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면서 단일 대우로 뭔가 이렇게 쫙 뭔가 이렇게 진도가 뽑혀나가는 그런 느낌을 계속 사사건건 발목 잡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책임이
합니다. 울산도 김상욱 당선자 혼자 이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가 선거 때 말을 삼갔지만 이 방송에서도 전하고 그랬잖아요.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론을, 지도력을 묻는 건데 이걸 이렇게 반응하시는 건 너무 그 전국 판세를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읽고 부지런하지 못하십니다. 이거 호남 주민들 만나면 이거 대노합니다. 우리를 뭐 바보로 아냐. 그쵸. 송영길이 지지했다고 우리가 이걸 지금 뭐 김관영에게 우리가 40% 넘게 지지했다. 우리도 다 판단력이 있고 이게 명백히 공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전북 지역의 일간지 신문들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도민들은 다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이게 뭐 송영길이 뭘 한마디 했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무슨 최면이 돼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엘리트 중심적으로 역시 여의도에만 딱 문법에 갇혀가지고 민심을 파악하는 거. 이런 분은 죄송하지만 낡은 정치예요. 지난번에 또 뭐 저 이지은 대변인이랑 또 한 네, 그러니까 이지은 대변인이 팩트 그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기시감을 느꼈던 게 한 2개월 전에 있었는데 2개월 전에 역시 박시영 TV에서 좀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땐 대변인으로서. 그 뭐냐면 박시영 씨가 이제 그 민주당 이제 경선 과정에서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이런 것들 다 반대하던 사람들 다 탈락시켰다. 당원 주권으로. 대통령의 뜻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역사에서 우리 민주당원들이 다 기억하고 심판하게 될 거다. 이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진 거다라고 박시영 씨가 논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앉아 있으면 정확한 설명을 누군가가 이렇게 평론가 좀 팩트가 틀리면 정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의 입장을 그게 당 대변인으로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아니고. 근데 그걸 그냥 하하호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이게 안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전화를 그 다음날 했어요. 대변인한테. 대변인 일을 한번 물어보는 차원에서 좀 항의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대변인님. 대통령께서 언제 조국혁신당과 합당 뭐 이런 것들 하라고 하셨냐. 그 당 대변인으로서 이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닌 걸로 정리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아니 뭐 대통령께서 그런 지론을 갖고 계셨던 거는 좀 홍익표 수석께서 또 얘기하셨고 그래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런데 대변인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합당을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당 대표가 최고위원이나 중앙당 뭐 이렇게 중앙위원들이나 물어보지도 않고 저렇게 폭탄 투하하듯이 그게 대통령 뜻이 아닌 게 확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당 대변인단이 다시 성명을 내고 다 정정하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를 당 대변인이 아직도 이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가 조금 아니 이게 좀 약간 좀 그 예의 바르지 않은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변인님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의중이 정확히 확인이 안 되면 차라리 저한테 전화하셔라. 제가 취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기자들은 정확한 팩트를 취재해서 이 당원들이 민주진영이 막 서로 싸우지 않도록 왜냐하면 팩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의심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팩트 취재해가지고 당원들끼리 싸우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당 대변인이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서 무슨 흑색 선전 같은 거에 동참하시면 어떡하냐 하면서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전화하고 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유시민 작가도 그거 봐라. 원래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대통령이 추진하던 거 아니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본인이 알기로는 정청래 대표는 합당 관심도 없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보수 통합한다고 뭐 보수 확장 중도 보수로 확장한다고 모두의 대통령 한다고 통합 기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국혁신당은 그 통합 기조에서 다 빼 안 돼. 그러시겠냐고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뭐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방금 기자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대표가 그런 식으로 합당을 추진해도 되는 거냐 말을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때부터 엄청 갈등이 심하게 빚어지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걸 이런 식으로만 밀어붙이고 선거 내내 대형 스피커 대형 채널 2개에서 이게 무슨 조국혁신당 기관지인지 민주당 뭐 하는 건지 구분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계속 지지층들 쥐어받고 선거하는데 뭐 어떻게 기세가 계속 유지됩니까?
자, 민주당 친명계 의원 한 분을 취재를 하셨네요. 우리 허지영 기자가. 그런데 놀란 게 허지영 기자께서 공유를 해주신 내용인데, 일단 그 이지은 망원 사태에 대해서 최초의 정청래 대표가 보고를 받고 이지은이랑 통화를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별 내용이 그렇지 않다. 뭐 본인한테 들어보니까 별일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최초에 됐었다면서요? 예, 정청래 대표 아니란 인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예. 충격적이네. 네. 지금은 이제 막 사건이 커지니까 뭐 원칙적으로 뭐 이렇게 조사를 조승래 사무총장 시켜서 했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그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네. 몇몇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감을 표시하기보다는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좀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위원들이 계속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건 당 대변인 아니냐. 심지어 윤석열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경위를 철저하게 묻고 재발 방지를 뭐 이렇게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네 뭐 진상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딴지 게시판, 딴지 일보, 겸손 방송국, 뉴스 공장 여하튼 김어준 씨 캠프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딴지 게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커뮤니티로 광범위하게 이제 김민석 악마화로는 잘 안 먹혀 지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직접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프레임 가지고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교묘한 당무 개입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 순방 환송길에 당대표 포함 당 지도부 참석 못하게 한 것,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대동한 것은 노골적으로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참고로 그래서 윤석열 때 당무 개입이 어땠는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좀 퍼뜨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 줄기 좀 다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은 댓글들을 보면 딴지에서 오셨나요? 네? 딴지가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좀 고립되고 있다. 슬슬 빌드업 가나요? 뭐 이런 것들. 애는 쓰는데 딴지일보의 일부 저런 소위 말하면 반 이재명 주의자들 이제 진면목을 드러내니까 좀 고립시키는 우리 좀 커뮤니티의 양상도 좀 보인다. 하는 그러면은 말씀. 네.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랑 만나가지고 밥 먹고 하는 것도 당무 개입이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하는 또 다른 의원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네. 전달해 드릴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좀 비판하고 싶어도 이렇게 당무 개입으로 비판하고 싶어도 좀 일관되셨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 아니 대통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라는 지론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또 당무 개입 예 알겠습니다. 당무 개입하십시오 하면서 적극 추진하고 또 이거는 또 뭐 살짝 그냥 표현만 살짝 했는데 김민석 총리 일 잘했어요라고만 얘기했는데 그건 또 와 당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시냐.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서 예. 유리하면 대통령의 올바른 어떤 그런 네. 의견 표명이고 네. 불리하면 당무 개입이고 그러네요. 일관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무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당의 일을 보고 당무라고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당신께서 직접 임명한 국무총리가 그만두기 전에 일 잘하셨다고 노고를 치하하는 걸 보고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좀 아무리 유불리를 따지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죠.